2019년 4월 평양의 한 국가 인쇄소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권 발행을 하루 앞둔 새벽, 최종 도안에 서명해야 할 조형 디자이너가 홀연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15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표와 화폐 도안을 책임져온 국가 1급 예술가였습니다. 그가 사라진 순간 인쇄소는 마비됐고 보위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그는 국가의 얼굴을 그리던 붓을 내려놓고 떠났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국가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하던 한 예술가가 자유를 선택하기까지의 여정, 지금 꽃제비 채널에서 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북한 내부의 실상과 한 인간의 용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진실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197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미술박물관의 학예사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미술교원이었습니다. 성부는 핵심 계층. 어릴 적부터 붓을 잡았고 자연스럽게 평양미술대학 조형예술학부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를 그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얼굴의 각도, 미소의 크기, 빛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규정돼 있었습니다. 단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저는 조선 우표 발행사에 배치됐습니다. 처음엔 영광이었습니다. 국가의 얼굴을 디자인한다는 것, 온 인민이 매일 보게 될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예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모든 작업은 당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랐고 창작의 자유는 단 1%도 없었습니다. 우표에 그려질 꽃의 색깔도 산의 높이도 하늘의 색조도 모두 당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2010년 저는 조선중앙은행 산하화폐도안실로 발령받았습니다. 최고 기밀을 다루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새 화폐의 디자인을 책임지게 됐고 매 작업마다 보위부 요원 2명이 제 옆에서 감시했습니다. 퇴근 후엔 모든 스케치와 도구가 금고에 보관됐고 저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었습니다. 2016년 여름 저는 중국 선양의 인쇄기술 박람회에 파견됐습니다. 화폐 위조 방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위부 요원 1명이 동행했지만 박람회장 안에서만큼은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한 전시 부스에서 멈춰 섰습니다. 스위스의 한 디자인 스튜디오가 만든 화폐 시안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화폐가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색채의 자유로움, 구도의 대담함, 타이포그래피의 우아함. 그들은 규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선양의 네온 사인들이 자유롭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으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15년간 한 번도 내 작품에 내 이름을 새긴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만든 모든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것일 뿐 강민혁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예술가가 아니라 체제의 도구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뒤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폐도안실은 더 이상 영광스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생활총화에서 당의 교실을 복창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은덕을 되새기며 창작 과정의 모든 것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제 옆자리의 동료 리성철은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가끔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민혁 동무, 왜 외국 화폐를 그렇게 오래 보고 계셨습니까? 선양에서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저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가 보위부의 내부 정보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었으니까요. 2018년 가을 제게 큰 프로젝트가 맡겨졌습니다. 새로운 5,000원권 지폐의 전면 개편이었습니다. 당중앙위원회는 김정은 원수님의 업적을 기리는 새로운 도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시안을 그렸지만 모두 반려됐습니다. 혁명적 열정이 부족하다,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느 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영숙, 우표 도안을 담당하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민혁 동무, 저도
저도 답답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붓을 들지만 그리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이건 예술이 아니에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어디선가 누군가 듣고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조심하세요, 영숙동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15년간 작업한 모든 도안 파일을 USB에 조금씩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 보안 검색이 철저했기에 USB를 신발 깔창 아래에 숨겼습니다. 매일 밤 집에서 파일을 옮긴 뒤 다음 날 다시 사무실로 가져가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국가 1급 예술가로서 한 달에 미화 100달러 상당의 특별 배급을 받았습니다. 저축한 돈과 어머니께 물려받은 금반지를 팔아 모은 돈을 합치니 약 3,000달러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으로 가기에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2019년 3월 기회가 왔습니다. 당중앙위원회에서 베이징 인쇄기술 세미나 참가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즉시 지원했고 선발됐습니다. 출국 날짜는 4월 15일. 태양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눈치채셨을까요? 미녀가 몸조리 잘하거라.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것을 알았으니까요. 4월 16일 새벽 저는 평양순안공항에 섰습니다. 보위부 요원과 당 간부 한 명이 동행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2시간 비행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세미나는 3일간 진행됐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였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고 보위부 요원도 조금씩 경계를 풀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지나 비상구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동무.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당 간부였습니다. 어디 가시오? 화장실입니다. 저쪽인데요. 그가 반대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술이 좀 과했습니다.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회는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보위부 요원이 취해 쓰러졌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택시 기사는 중국어로 뭐라 물었지만 저는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4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 저는 한국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에게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합니다. 경비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고 곧 내부로 연락했습니다. 10분 뒤 영사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15년간 쌓인 모든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영사는 물 한 잔을 건네며 기다려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안전합니다. 다음 날 대사관에서는 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가 15년간 작업한 모든 화폐와 우표 도안입니다. 담당자는 파일을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자료입니다. 한 달 뒤 저는 베이징에서 제3국을 거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3개월은 새로운 공부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법, 문화, 경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제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지금 저는 서울에서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를 따라가기도 벅찼고 컴퓨터 프로그램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그릴지, 어떤 색을 쓸지,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모두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사라진 서명들이었습니다. 15년간 제가 만들었지만 제 이름을 새길 수 없었던 모든 작품을 재해석한 전시였습니다. 북에서 만든 화폐와 우표를 자유의 렌즈로 다시 그린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예술이 비로소 선생님의 것이 됐네요. 박영숙 동무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사라진 다음 날 그녀도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다고 하지만 직위는 강등됐다고 들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도 자유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아직 평양에 계십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지만 어머니는 제 선택을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것은 더 큽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창작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이곳. 이제 저는 진짜 예술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꽃제비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